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끈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지은이 두 손으로 정중히 삼각김밥을 건네자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죠. 이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가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냉정함에만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지은의 따뜻한 마음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죠.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오피스 빌딩들 사이로 끼어든 작은 편의점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6시를 가리키는 이른 시간, 정지은은 이미 매장 안에서 밤새 쌓인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얇은 어깨가 부지런히 움직였죠. 28살 편의점 계약직 사원이라는 현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지은은 늘 성실함으로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본사평가가 있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회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죠.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고객 컴플레인도 받은 적 없는 그녀에게는 이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지은에게 안정적인 직장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절실한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아침 7시가 되자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매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사가는 직장인, 아침 식사용 김밥을 고르는 학생들, 그리고 담배를 사러 오는 아저씨들까지. 지은은 각각의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린 시절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라는 가르침이 몸에 밴 결과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인사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아침 시간이 지나가고 오전 9시쯤 되자 매장이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지은은 그 틈을 타서 매장 청소를 시작했죠.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깨끗하게 만들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상적인 업무들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일을 꼼꼼하게 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밖 쓰레기통 근처에서 한 노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옷차림새로 봐서는 한때 반듯한 직장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왠지 모를 쓸쓸함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나서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짠해지면서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죠. 실례지만 아침 식사 드셨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노인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오랫동안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의 어색함이 담겨 있었죠. 아니, 괜찮습니다.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물러서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가서 따끈한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을 마쳤죠. 자신의 용돈에서 나가는 돈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끈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지은이 두 손으로 정중히 삼각김밥을 건네자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죠. 이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가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냉정함에만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지은의 따뜻한 마음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죠. 그는 삼각김밥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지은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박지은, 올바른 푸드 계약직 사원.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읽자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저는 박지은이에요. 할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박춘식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춘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은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박씨 성을 가진 것도 그렇고 할아버지의 인상 자체가 따뜻해 보였거든요. 춘식 역시 지은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춘식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이 있는 동네까지는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하는 먼 거리였죠. 전철 안에서 그는 오늘 받은 삼각김밥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김밥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지은. 춘식은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조건 없이 건네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순수한 미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기만 했던 춘식에게는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춘식은 낡은 현관문을 열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 놓여 있었죠. 접이식 책상 하나, 작은 냉장고, 그리고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벽면에는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년 전 한국유통산업협회에서 받은 공로상 시상식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춘식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상패를 들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업계 유명 인사들이 함께 서 있었고 모두들 춘식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그가 전무로 재직했던 대형 유통회사의 임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춘식의 모습에서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춘식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개인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죠. 아들과 딸은 각각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춘식은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신문 스크랩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지역 경제지에 실린 작은 기사였죠. 전직 유통업계 전무 박춘식 씨, 개인 사업 연쇄 실패로 어려움 겪어. 기사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업계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춘식이 어떻게 홀로 반지하 방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는지 말이죠. 요즘 춘식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도서관으로 가서 신문을 읽고 점심때가 되면 동네 고물상에서 간단한 정리 일을 도왔습니다. 고물상 사장이 춘식의 과거를 알고 있어서 특별히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죠. 하루 품삯은 3만 원 정도였지만 춘식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식품 유통업에 관한 칼럼을 써서 인터넷 사이트에 기고했습니다. 한 편당 고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정부 기초연금과 이런저런 수입을 합쳐도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형편이었지만 춘식은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식사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저녁에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하루를 버텼죠. 가끔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춘식은 거리를 걸으며 음식점 앞을 지나가면서 냄새만 맡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춘식은 아침부터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보냈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편의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지은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춘식은 식탁 위에 삼각김밥을 올려놓고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참치마요 삼각김밥이었는데 비록 식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짠맛과 함께 고소한 참치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춘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죠. 지은의 따뜻한 말투와 진심 어린 미소가 삼각김밥과 함께 그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본 게 참 오랜만이구나. 춘식은 삼각김밥을 다 먹고 나서도 포장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곱게 펴서 놓아두었죠. 그리고 오래전 명함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그와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지은은 올바른 푸드 본사가 있는 빌딩 1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죠. 테이블 건너편에는 본사 인사팀장과 지역관리자, 그리고 지은이 근무하던 매장의 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지난주 발생한 상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사실 그 문제는 점장이 발주 시스템을 잘못 조작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들이 진열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것을 구매한 고객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본사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지은은 점장의 실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장이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너도 책임이 있으니까라고 말했을 때 지은은 반박하지 못했죠. 정규직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점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신이 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성격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상품 진열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점장은 지은 옆에 앉아서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인사팀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차가운 시선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은 씨는 계약직 사원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실수가 있었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일은 정말로 사소한 실수였거든요. 계산대에서 적립 포인트를 잘못 처리한 것뿐이었는데 그것마저 문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죠.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더욱 주의하겠다고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고객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특히 정규직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말이죠. 그 순간 지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동안 꿈꿔왔던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점장의 태도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사팀장이 점장에게 물어보자 점장은 마치 준비된 답변을 하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계약직 사원들은 책임감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지은 씨는 성실한 편이지만 이런 중요한 업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죠.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야근을 했는지, 아픈 날에도 나와서 일했는지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오직 이 한 번의 실수만이 그녀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지은 씨의 계약 연장은 어렵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계약도 이달 말로 종료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의 최종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은은 점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점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죠. 지은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나도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도 없었고 대답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점장은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다른 애들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점장과 헤어져서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 번쯤은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지은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불편함은 참아왔던 그녀였지만 이런 순간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이틀 후인 토요일 오후 춘식은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은이 일하던 편의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죠. 며칠 전 따뜻한 삼각김밥을 받았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친절한 젊은 여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매장 안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은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는데 익숙한 이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 박지은 씨 말이야? 진짜 불쌍하지 않아? 맞아. 완전 억울한 일이잖아. 사실 점장님 실수였는데 지은 언니가 다 뒤집어 쓰고 잘렸다니까. 춘식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 그리고 해고되었다는 이야기. 분명히 자신에게 삼각김밥을 건넸던 그 따뜻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춘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박지은 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직원들이 춘식을 바라보며 잠시 당황해했습니다. 낯선 노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희 매장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며칠 전에 그분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춘식의 진지한 태도에 직원들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점장의 발주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진열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한 일. 그런데 정작 실수를 한 점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지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경위까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 언니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손님들한테도 항상 친절했는데 그런데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점장님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대놓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성격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 살아요? 자기 권리도 제대로 주장 못하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춘식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이 해고된 이유가 바로 자신이 감동받았던 그 착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이 오히려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혹시 지은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춘식은 실망스러웠지만 직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은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자신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준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편의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식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의 해고 소식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한 개의 삼각김밥으로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세상의 냉정함 앞에서 상처받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지은의 밝은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고 동시에 그녀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걱정이 되었죠. 아마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꿈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은은 아마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춘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신은 보잘것없는 노인일 뿐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적 영향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런 자신이 지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명함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함이 들어 있었죠.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지만 혹시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명함첩을 가져와서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30년 전의 명함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키워낸 후배들 중에는 지금 큰 회사의 임원이 된 사람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춘식은 거의 새벽까지 명함첩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명함들 사이에서 몇 장의 특별한 명함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종합유통의 김태진 부회장 명함이었습니다. 25년 전 춘식이 직접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후배였거든요. 당시 김태진은 25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춘식은 그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했었죠.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김태진을 아들처럼 아꼈고 그 역시 춘식을 아버지 같은 스승으로 존경했었습니다. 태진이가 이제 부회장까지 올라갔구나. 춘식은 명함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는데 제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생각하니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춘식은 기꺼이 과거의 인연을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춘식은 용기를 내어 김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종합유통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김태진 부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박춘식이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박춘식님이라고 하셨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이 지나자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식은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죠. 적어도 이 사람만은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태진아, 잘 지내고 있구나. 부회장까지 올라간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 주신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 연락했다. 박지은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부당한 일을 당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거든. 춘식은 지은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해고, 경위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건네주던 그 순간의 따뜻함, 그리고 그런 선한 마음씨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까지 말이죠. 김태진은 춘식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더해졌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 정말 특별한 분이신 것 같네요.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이다. 김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춘식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스승이 직접 부탁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올바른 푸드는 저희 계열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 태진아. 하지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공정한 기회만 주면 된다. 그 사람 실력이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물론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춘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본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은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부탁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지은이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일지가 궁금했거든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인 화요일 오전, 지은은 집에서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편의점 경력만으로는 다른 회사에 지원하기에 부족함을 느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계약직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박지은 씨 맞으시죠? 한국종합유통 인사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종합유통은 국내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였거든요. 자신 같은 사람에게 연락이 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혹시 잘못 연결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 기회가 생겼는데 박지은 씨를 추천받았습니다. 면접 일정을 잡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지은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추천했다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누가 저를 추천해 주신 건가요? 그것은 면접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쁜 마음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실수나 오해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지은은 더욱 놀랐습니다. 면접관이 바로 김태진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런 높은 직책의 사람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박지은 씨,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김태진의 인상은 온화했지만 지은은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먼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박춘식 선생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 순간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춘식, 바로 며칠 전 삼각김밥을 드렸던 그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어떻게 그분이 이런 큰 회사의 부회장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뵌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박지은 씨를 강력히 추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은사님이거든요. 김태진은 춘식과의 인연, 그리고 지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로 시작된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이런 큰 기회로 이어졌는지 말이죠.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다만 기회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면접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의 경력과 업무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꼼꼼히 평가했죠. 지은은 최선을 다해 답변했고 김태진도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춘식 선생님께 삼각김밥을 드렸나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배고파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어르신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김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씨 때문에 춘식이 지은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지은은 결과를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춘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나야. 며칠 전에 삼각김밥 주던 할아버지. 지은은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면접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춘식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그 삼각김밥 하나가 나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거든. 그리고 미안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춘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그날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춘식은 지은을 한적한 동네의 작은 경양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면접 결과가 나온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지은은 정규직 합격 소식을 받고 며칠 동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도와준 춘식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식당은 오래된 건물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체크무늬 테이블보가 깔린 작은 테이블들과 벽에 걸린 옛날 가수들의 사진이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지은이 도착했을 때 춘식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따끈한 돈가스와 사이다 두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지은은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춘식의 경제적 상황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춘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좋은 날에는 축하를 해야지. 정규직 합격을 축하한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내가 한 건 별것 아니야. 원래 내가 가진 능력과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나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돈가스의 바삭한 소리와 함께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식당 안에 흘렀죠. 지은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김 부회장님이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시는 걸 보니 대단한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현재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은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 유통업계에서 일했어.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키웠지. 태진이도 그중 한 명이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은이 말을 멈추자 춘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 퇴직 후에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모든 걸 잃었지.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춘식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와준 춘식의 마음이 더욱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은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이야기, 그리고 일찍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돌아온다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춘식은 지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춘식은 지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시련을 겪으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은을 보니 자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한테 준 삼각김밥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나한테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준 친절이었거든.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어.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야말로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거의 50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친구 같은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춘식과 지은은 식당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따뜻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춘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담겨 있었죠. 사람이 살아오며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알아? 누구라도 나를 따뜻하게 봐줬던 하루야. 돈이나 명예, 성공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가 없어져.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준 사람의 마음은 평생 기억에 남거든. 지은은 춘식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 저를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보다는 제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더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은아,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춘식은 지갑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춘식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들 희망에 찬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는 참 당당했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가르치는 후배들이 모두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어. 사업 실패,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지. 지은은 춘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따뜻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아니야, 내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었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더 큰 것을 줬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해줬거든. 두 사람은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식과 지은에게는 이 순간이 특별했죠. 할아버지, 앞으로도 종종 만나뵐 수 있을까요? 지은의 질문에 춘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그러고 싶어. 아, 그리고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려면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그 업계에 있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해가 서서히 지면서 공원에 노을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죠. 지난 몇 년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궁금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야.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춘식은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 안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은은 자신보다 훨씬 순수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말아줘.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내 같은 사람이 있다면 따뜻해질 수 있거든. 네, 약속드릴게요. 두 사람은 공원 출구에서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춘식은 지은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쪽지를 건네주었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락해. 그리고 가끔은 그냥 안부 전화도 해줘.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그런 게 큰 기쁨이거든. 네, 꼭 그럴게요. 할아버지도 건강 챙기시고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은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춘식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으로 발전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식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나왔죠. 예전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언젠가 지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춘식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지은의 밝은 미소와 함께 젊은 시절 자신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삼각김밥은 두 사람의 인생에 따뜻한 사람 하나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습니다.